본 방송은 2025년 경기 콘텐츠진흥원 공동체 라디오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시물고양 대표 이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테마 ESG, 그 주제는 바로 AI입니다. 요즘 AI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없죠? 그렇죠? 점점 그 범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출연하고 있는 김범규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패널로 이정희 님도 함께 출연했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지만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각자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먼저 이정희 님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치유수다방을 맡고 있고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이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채널로 참여하게 돼서 좀 기분이 묘하기도 한데요. 네, 재밌게 참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희님. 그리고 김범규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강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법인 엉뚱한 가치라는 곳의 대표를 맡아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희님께서 자문을 구해주셔서 왔는데요. 너무 사실 긴장되고 떨리거든요. 그래도 사실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부탁드려요. 네, 김범규님 감사합니다. 범규님이 계셔서 매우 든든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크라프트베르크의 더 로봇 갑니다. 본 방송은 2025년 경기 콘텐츠진흥원 공동체 라디오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크라프트베르크의 더 로봇 잘 감상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 ESG, AI 특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ESG의 약자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거버넌스를 뜻합니다. 그중 첫 번째 ESG의 E, 환경의 측면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지만 현대인의 AI의 과도한 소모가 실은 숨은 탄소 발자국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래요? 네, 잘 몰랐습니다. 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챗 GPT 같은 대규모 AI 학습 시 전력 사용량이 영화관 10,000개, 10,000관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이건 거의 가늠도 안 되는 전력 사용량 아닌가요? 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정말 가늠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편리해질수록 환경은 나빠지는 AI 사용과 환경 보존은 상충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저희가 편리해지는데 환경은 정말 오염이 된다. 좀 굉장히 불편한 현실인데 범규님께서도 AI를 조금 알고 계시니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네, 방금 세희님 말씀처럼 AI가 환경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맞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AI를 통해서 많은 편리함들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AI 사용에서는 막대한 전력이 듭니다. 막대한 전력이라는 건 에너지의 사용이겠죠?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환경적인 피해로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좀 큰 문제를 일어나고 있고요. 또 AI가 여러 가지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도 전력 사용,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너지 부분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리할수록, 환경 오염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친환경 AI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친환경 AI 활용을 하면은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사실 ESG 측면에서 기업들이 많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전력 사용해서 전력을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들을 사용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AI를 효율화를 통해서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AI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AI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AI가 여러 가지 최대한 많은 것을 고민할수록 AI의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뭐 딥러닝이나 이런 걸 개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알고리즘을 간편화하는 그러한 것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사실 AI가 계속 발전하고, 사실 AI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술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사용가의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뭐 굳이 AI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탄소를 뭐 0으로 만든다. 사실 이런 현실은 좀 힘들잖아요. 뭐 하다못해 우리가 심지어 시골에 살고 있다고 해도 전기를 안 쓸 수 없고 자동차를 안 쓸 수 없고,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사용을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사용해서 최대한 그걸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걸 사용하는 부분이라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탄소 배출은 그렇게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하려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정희님 조금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선도라 그래서 이제 이 탄소 중립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같이 하고 있긴 해요. 네네. 예, 근데 그 생활에서 그게 미치는 영향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ESG에 보면 이제 기업이 이런 역할을 지금 많이 하기 위해서 좀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시민들도 같이 좀 하는 참가 정도의 마음으로 예 하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 AI가 이런 역할을 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좀 오늘 처음 알아서 되게 좀 놀랍기도 합니다. 네, 저도 많이 놀라고 있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해보진 못한 관점인데요.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거기서 냉각을 위해서 굉장히 막대한 물의 사용량이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AI를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은 뭐 고성능의 장비가 이용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런 장비들을 오래 쓰면은 당연히 소모가 될 거고, 이 소모의 그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아진다고 해서 전자 폐기물도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냉각을 위한 물 사용의 문제, 두 번째는 잦은 교체 주기로 인한 전자 폐기물의 양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얘기 드리면은, 사실 모든 기계들은 열을 발생하거든요. 근데 AI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출력과 입력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입력을 통하면 그 출력하는 과정에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냉각수라는 시스템이 정말 편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한 물들이 보통 냉각 과정에서 열기가 되고 그걸 그냥 배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이나 환경적인 피해가 좀 크고 있고요. 네네. 근데 지금 갈수록 우리가 디지털 기계라든지 이런 전기, 그리고 그러니까 전기로 하는 기계적인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효율화나 아니면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전자 폐기물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 맞아요. 사실 여기는 환경 하시는 분들이니까 태양광 패널에 조금 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태양광 패널 혹시 10년 전에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전혀. 정희님은 어떠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그때 국가에 인정받은 업체도 있었지만 인정받지 않는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시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설치하신 분들 말씀이 이거 쓸모도 없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태양광 패널 어떤지 아세요? 정말 효율 좋고 정말 좋거든요. 아, 그러면은 전력 발생량도 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크기로 따졌을 때 전력 사용도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 태양광 패널 손바닥만한 걸로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건 봤어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네, 보시죠? 박람회 때 그런 거 안내하는데 그걸 휴대용으로 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전기를 없는데 갔을 때는 휴대폰이 꺼지면 모든 걸 다 정지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태양 그거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와, 진짜 격세지감, 상정벽화.
근데 제가 이렇게 태양광 이야기 드린 게 10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정말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요. 예전 걸 빠르게 바꿔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처음에 AI를 접해보지도 못했던 시절이 있듯이 이 태양광 쪽에서도 계속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AI의 기술 발전이 태양광 패널의 기술 발전보다 빠르고 있거든요. 근데 아. 그런 과정에서 AI는 GPU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GPU 아마 컴퓨터 잘 아시면 뭐 20 몇 공, 30 몇 공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몇 세대, 몇 버전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게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해 주신 전자폐기물 문제, 그런 교체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광부라는 얘기처럼 그러한 폐기물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이런 기술들의 발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이제 저희는 그렇게 깊이 있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폐기물들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세요? 사실 대부분의 전자 폐기물들은 외국으로 나가게 돼서요. 사실 폐전선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통째로 나가면요. 거기서 통째로 사가지고 그냥 녹여가지고 구리만 추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일단 막대한 양의 무게가 큰 것들이 외국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환경 피해도 있고요. 또 탄소 배출을 하는군요. 네, 탄소 배출이 가장 제일 이산화탄소. 큰 문제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제3국가에 가서 거기서 태워지는 과정에서 건강상의 피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금속이 불에 태워지면서 나오는 나쁜 악영향들이 몸에 끼치는 문제도 있고 거기서 또 나오는 환경 피해, 탄소 배출도 있습니다. 네. 사실 좀 들으면서 그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AI가 그렇게 그만큼 빨리 발전을 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 AI는 솔직히 이제 우리 사람보다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린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AI는 전기를 먹고 사는 그런 기계라 잠도 안 자고 네, 쉬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급속도로 빨리 발전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닥칠 일이 5년 이내면 이제 모든 전면화 된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혁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레볼루션.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사에서 혁명은 딱 두 번이었거든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농업혁명으로 상당히 우리 인구가 정착을 하면서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이루었고, 산업혁명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AI도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자 폐기물 말씀해서 조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무슨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었어요. 거기에서는 의류 폐기물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좀 개발도상국에 좀 보내져서 소각하는 과정이 좀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뭐 소각을 하니까는 당연히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염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피부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사실 삼국가에서 그런 문제가 폐기물 문제가 가장 큰데요. 옷 얘기도 사실 옷무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 그 다큐에서 실제로 봤습니다. 그렇죠.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삼국가에서 그 옷 쓰레기들이 다 모아지고 있어서 그것도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의류 폐기물이든 전자 폐기물이든 분야는 살짝 다를지라도 거의 맥락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많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노래 좀 듣고 가겠습니다. 현대 인간 사회가 인간성이 상실되고 점점 차가워지는 모습에 로봇이 생각나서 서태지의 로보트 듣고 가겠습니다. 본 방송은 2025년 경기 콘텐츠진흥원 공동체 라디오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서태지의 로보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ESG의 S, 사회의 측면을 들어보겠습니다. AI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발달해서 이렇게 정착이 됐을 당시보다 훨씬 대중들의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와닿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범규님은 어떠세요?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조금 사실 크게 느끼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몇 년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핸드폰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벽돌폰이라고 하는 그걸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첫 기억은 터치폰이었거든요. 터치폰요? 네. 그때 네, 당시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저는 그러니까 그 벽돌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혹시 무전기 같이 생긴 거 예, 있잖아요. 그 연두색 무전- 모양, 그러니까 연두색 액정의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액정이 없이 그냥 네, 무전기. 얼굴만한 네, 무전기 같은.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아, 있고, 저는 삐삐 세대로서 아는데, 정말 처음에는, 예, 정말 이따만한, 네, 벽돌처럼 크기의 검은색의 무전기 같은 걸로 했다고, 예. 아, 그래요? 저는 그 벽돌폰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예전에 그 어릴 때 핸드폰을 갖고 계셨는데 무슨 연두색 액정에 버튼 눌러지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잠깐의 몇 년 차 안 나는 시간에도 많은 발전이 일어났듯이 옛날 분들은 사실 키오스크 이용도 어려워하시고 핸드폰 이용도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AI에 똑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혹시 기사 스크랩할 때 어떻게 스크랩하세요? 기사 스크랩이요? 검색. 일일이 하나씩 검색하시죠. 네. 저는 AI 비서 챗봇을 이용해서요. 제가 원하는 분야에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기간에 뉴스를 한 번에 싸그리 모아서 스크랩합니다. 와, 그렇게 촘촘하게 검색을 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AI의 활용 자체가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활용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 일에 시간이나 노동에 들이는 비용들이 급격하게 낮아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범규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AI를 잘 알면은 이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효율성 부분에서 AI를 지금 따라올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획 쪽 업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획 쪽에서도 하는 말씀이 일주일 걸리던 걸 하루 만에 끝낸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획도요? 네, 왜냐면은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구체화라든지 뭐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AI가 대신해 줍니다. 사실 우리가 기획에서 오래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레퍼런스를 찾거나 아니면 사례들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AI가 그걸 다 해주다 보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아, 저는 그래서 기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뭐 레퍼런스 이런 거 다 빼고 사실 아이디어의 측면에서만 이게 그렇게 짧게 구현이 될 수 있는 건가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디어라는 부분도 우리가 진짜 작은 아이디어 하나를 계속 디벨롭 시키고 발전시켜 가지고 하나의 구체적인 기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도 AI에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원하는 부분의 아이디어 단지 하나를 아니면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의 아이디어를 질문을 받고 그 아이디어를 계속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과정이 일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AI랑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정희님 그 업무 이렇게 진행하실 때 그 기획 같은 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과정이 좀 힘들지 않으신가요? 근데 저 범규님한테 궁금한 게 어쨌든 그렇게 활용하려면 AI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는 거죠. AI라고 해서 다 AI는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챗 GPT죠. 사실 GPT가 가장 좋고요.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무료 버전도 크게 상당히 효율이 좋아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기획을 하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세대로 보면 이 AI가 익숙하지 않은 이제 세대긴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검색 정도는 하지만 이게 잘 활용은 하진 못해요. 저희가 이렇게 AI를 이제 경험하는 거는 정말 키오스크. 이것도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처음 사용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식당 가면 그 로봇이 이렇게 서빙을 해주잖아요. 그쵸. 처음에 그런 한 번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식당에서 그냥 보는 게 너무 이제 자연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좀 이제 일상화가 됐죠. 어찌 보면은. 그렇죠? 그쵸. AI가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AI 하면 다들 어려운 챗GPT를 떠올리시는데 네,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이랑 제일 가까운 AI가 뭘 것 같으세요? 핸드폰? 핸드폰. 맞습니다. 여러분, 하이 빅스비 시리아. 다들 익숙하죠? 네. 지금 다들 아마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듣고 있는 방청자분들께서 핸드폰이 울려셨을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범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었을 때 일부의 사람들만 좀 이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때는 컴퓨터가 있는 집이 신기했으니까요. 네, 좀 많이 드물었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우리 처음에 이거 개발이 됐었을 때 노년층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좀 약간 있죠? 그쵸. 많은 것들이 지금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고 계시죠. 네네. 그렇지만 정부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초래하지 않으려면 지자체의 공공 서비스적인 차원을 넘어 정부의 제도적 방안도 모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게 필요하긴 한데, 지금 사실 AI가 나온 지가 사실 10몇 년 돼 있는데, 일반인에게 풀린 지가 몇 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이게 보편화되고 어느 정도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 들어가는 거지, 아직 전체적으로 퍼지고 이런 부분이 완전히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사실 많은 부분에 관여는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까지도 핸드폰처럼 퍼진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보통 우리 노년층 분들이 스마트폰을 어려워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작게나마 공공도서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이런 AI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 정도가 아마 지금의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AI가 이제 발달이 되면요. 이제 진짜 정보든 가짜 정보든 혼재돼서 이제 무엇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좀 초래한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할루시네이션 현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AI에서는 AI가 거짓 답변을 하는 걸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환각 현상이요? 네,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AI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AI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입력한 정보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새로 생성해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짜 정보에 대한 것들에 혼란이 좀 많으실 텐데 네. 그런 건 AI를 통해 또 걸러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AI를 챗GPT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제미나이라든지 리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AI들이 많아요. 그런 걸 통해서 교차 검증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또는 내가 지금 AI가 답변을 해줬을 때 너가 대답해준 질문에 대한 예시나 사례들을 같이 찾아줘. 기사 링크를 찾아줘.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들을 일반인들도 할 수가 있나요? 사실 배우지 않아도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익숙하지 않고 조금 힘드신 분들은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인터넷 쓰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복잡스럽고 한데, 이제 AI가 점점 더 발달하고 그러면은 더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 복잡해지는 정보들 속에서 잘 솎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네, 그쵸. 앞으로는 진짜 정보가 과다해지고 방대해질 예정이니까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AI를 통해서 내가 이 AI를 잘 이끌어내는,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능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조금씩 느끼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왜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나면은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 좀 흔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AI가 완전히 정착하면 이제 정말 사람의 할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범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라는 말 많이 듣는데, 사실 우리 영화 보면은, 미래의 영화 보면은, 우리 인간은 가만히만 있고 모든 게 기계가 해주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한 애니메이션이 떠올랐는데, 혹시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월리라고 아세요?
아, 너무 좋아하는 영화네요.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사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은 하지만 사실 옛날 생각해보면은 옛날에 있던 직업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사실 인력거꾼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은 다 택시죠. 그런 식으로 직업이 변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AI도 마찬가지로 지금 없어지는 직업도 있겠지만 AI가 발달하는 만큼 더 많은 직업들이 새로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저는 이제 AI가 발달하면 이제 기본적인 단순한 노동, 왜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나 회사에서나 이렇게 복사 뜨고 이제 청년들이 처음에 이제 입사를 처음 하잖아요. 아, 신입사원 말씀하시는 네, 거죠? 신입사원들이 처음에 이렇게 입사를 하면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자료 정리하고 복사하고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AI가 발달하면 앞으로는 그 일들이 다 AI가 하는 일을 대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에 조금 뭐랄까 불안함 그런 것들은 좀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간 그 정희님 말씀 들어오고 상상을 해봤는데, 이게 좀, 속된 말로 높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 사무적인 좀 적은 일들은 갑자기 로봇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슬퍼지는 부분이 있네요. 아. 사실 그렇게 로봇으로 대체되는 만큼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또 새로 생길 것이고, 사실 AI가 생기고 나서 일자리라든지 상당히 늘어난 부분도 많거든요. 지금 아, 정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프롬프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프롬프터요? 프롬프트요. 프롬프트? AI에게 질문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프롬프터 엔지니어라고 이러한 질문들을 정리하고 구체화하고 하는 직업들도 생기고 있고요. 프롬프터 엔지니어? 네네. 그래서 그런 직업도 생기는 만큼 앞으로 AI가 발전되면 다양하게 생길 거고, 우리가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 무조건 찾았어야 됐거든요. 네, 지금은 맞아요. 일반인도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내가 포스터 하나 만들고 싶으면 진짜 몇십만 원을 돈을 내고 만들었지만, 이제는 좀 일반인, 프리랜서 개념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더 쉽게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거에 맞게 직업들도 다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범규님 같이 AI 강의를 하는 사람도 많이 양성하고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새로운 또, 예, 일자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네요. 사실 AI가 우리가 흔히 아는 챗GPT만 있지만 AI가 진짜 많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그거마다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 또 그걸 활용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범규님은 네, 앞서 나오고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래서 범규님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궁금해졌는데, 아까 디자이너 말씀하셔갖고, 그러면은, 무슨 행사 같은 거 하시면은 그 홍보 포스터로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안 그래도 얼마 뒤에 총회가 있어가지고, 총회요? 총회 현수막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미술과 이쪽 분야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만들기 편하고, 그러한 예시 자료들을 AI가 찾아주니까, 그 예시 자료에 맞게 내가 재배치만 하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 진짜요? 네, 아니면 AI를 통해서 이미지 생성해서 그 이미지만 출력해도 되고,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재배열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미지 요소들을 여러 가지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나온 이미지들을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도출해내는 과정들이 있겠죠? 우와, 신기하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ESG의 G, 거버넌스의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전국을 엄청나게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뭘까요? 뭘까요? 기억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 네, 좀 궁금하시죠? 바로 텔레그램 SNS 아시죠? 거기서 일어난 성착취물 유포 사건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기억은 나죠. 엄청 유명했죠. 전국적으로 다 아실 것 같네요. 네네네. 제가 이거를 조금 주목했던 이유는 이 사건을 계기로 법안까지 새로 발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네. 일단은,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네네. 이러한 사례야말로 AI 기술을 활용한 그 최악의 결과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AI 기술이 아직 제대로 정착이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해버렸고요. 되게 소름 끼치는 현실 아닌가요? 사실 AI로 인한 최악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AI가 아니어도 그전에도 이미 기술적으로 조작하거나 그런 거는 사실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유포 많이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영상물. 그래서 뭐 지금의 뭐 딥페이크라고 말하는 그런 사건들이 예전에도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딥페이크가 조금 기술적으로 좀 더 쉽고 보편화가 돼서 조금 그런 것들이 가능한 더 거지. 발전된 네. 상황인 거죠. 더 발전된 거지. 그전에도 디자이너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충분히 조작은 가능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는 일어났지만 이거의 문제 자체가 AI로 인한 문제다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죠. 그런 너무 인식으로 가면 네네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편화적인, 그러니까 기술의 보편화 때문에 일반인도 이러한 것에 불법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AI를 사용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이런 걸 막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 활용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잘 조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 이게 뭐 내가 벌렸던 행위가 아닌데 좀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매체들을 접했을 때 진짜와 가짜의 상황을 구분할 수조차 있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인이 이거를 판별하는 게 뭐 가능한가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냥 보통의 일반이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생각해도 그냥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어렴풋이 생각해 봐도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딥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미국 전 대통령분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유명하신 여왕님 분들의 영상이 엄청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었어요. 이질감이요? 네, 그때 당시 그래도 AI 영상은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요즘에서는 정말 잘 만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인가? AI인가? 이게 자연 환경인가? AI로 만드는 환경인가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이 말씀이실까요? 네, 더 정교해지고 더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어려워질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러한 기술들이나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기술이 발달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좀 속간에는 그런 기술 프로그램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AI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비하는 것을 넘어 법안의 제정과 규제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좀 고무적이라고 한다면 유럽연합에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법률을 제정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두 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사실 AI 강사인데 이 부분을 처음 듣거든요. 정희님은 어떠셨어요?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네.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법령입니다. 작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22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좋은 소식이네요. 네, 어쩌면 지금 시대에 꼭 맞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시대상에 맞게 잘 법률을 지정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나름의 대비책을 좀 마련하기 시작하긴 했더라고요. 지금 금년 9월 8일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보안, 지역 이렇게 3개의 별도의 TF팀을 구성했다고 해요. 어쨌거나 국가에 한 부서까지 생길 정도로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가진 이슈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도 그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 마지막으로 듣고 가겠습니다. 세인트 빈센트라는 분인데요. 디지털 위트니스 듣고 가겠습니다. 네, 세인트 빈센트의 디지털 위트니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뭐 AI 시대가 점점 더 이제 정착이 될 건데, 네, 두 분 이제 다가오시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사실 저는 이미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실 AI, 저도 컴맹이거든요. 컴맹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익숙해지려고 많은 공부하고 알아보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는 계속 다가오고 이게 커질 만큼 그거에 적응해서 잘 활용하려고 이런 강의 활동도 해보고 배우러도 다니고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범규님이 컴맹이셨다고요? 사실 제가 기계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저는 컴퓨터에 대해 잘 몰라서 사실 컴퓨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이 기초부터 뭔가 공부하기가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사실 AI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 아까 얘기했던 일반인들도 이런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정희님은 네, 저도 기계치긴 해요. 저는 컴맹이고, 기계치인데,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제, 범규님하고는 조금, 네,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떠신데요? 그냥, 이게, 뭐랄까, 파도가 오면 그냥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예, 먼저 나서지 않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배우려고 이제 뭔가 찾아보시잖아요? 저는 지금 이런 것도 되게 이렇게 문명이라고 할까?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게 최대한 늦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는 인터넷 뱅킹도 제일 마지막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가서야 이걸 하는 좀 사람이긴 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의도하에 그러시는 건지 아니, 아니면 그냥 나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AI를 받아들이는 내 자세도 아마 그럴 거라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키오스키 이런 거 다 지금 이제 왔지만 그런 이제 기계적인 거를 최대한 이제 안 쓰겠죠. 제 생활에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무조건 써야 될 때가 오잖아요. 핸드폰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쓰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결국은 AI가 저기까지 이제 왔을 때 그때 받아들이고 쓰겠죠. 그냥 인류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인류의 문명이 됐잖아요. 그럼 저도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대한 제가 그냥 제 생활 방식대로 살아볼 수 있을 때까지는 아마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 게 파도가 다가온다는 표현 하셨잖아요. 원래 해일이 다가올 때 물이 한번 빠졌다 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런 작은 흐름에서는 거부할 수 있지만 거대한 흐름은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선생님처럼 그 거대한 흐름이 늦더라도 적응하겠다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기계치라고 하셨는데 그런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스마트폰을 받아들였을 때 되게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이게 작동도 잘 안 되고, 예전에 터치폰 이런 게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처음에 접했을 때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찌저찌 해서 잘 적응을 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얘한테 온전히 의지만 해야 되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는 걸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챗 GPT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보고 나서 내 식으로 조금 바꾸고 체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앞으로 좀 그렇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두 분? 각자의 삶대로, 지금 다 좀 조금씩 다르잖아요. 각자의 삶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AI 활용은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가 어느 정도 원하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어쨌든 이게 ESG와 관련된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ESG가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거를 접할 때 조금이나마 ESG에 관련된 생각들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조금 더 사회나 모든 것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부터 그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거대한 흐름에 진짜 ESG 측면에서 엄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AI도 이제 AI 때문에 아까 일자리 없어진다는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AI 때문에 환경에 문제 생기는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AI 관련해서 투명한 경영. 왜냐면 AI가 지금 여러 가지 조금 거대한 자본이 몰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ESG 측면은 갈수록 중요해지실 것 같고, 일반인들도 하실 수 있는 건 충분히 많을 테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할까 하는데, 두 분 나와주신 소감이 어떠신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사실 정말 꼭 필요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AI가 사실 다들 AI는 지금 개발 좀 더 고도화, 효율화만 쫓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 번쯤 ESG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AI가 우리 지구와 우리 국가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 이러한 자리에 한 번쯤 있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모르는 정보도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아까 뭐 제도 관련 그런 거 말씀하시나 보네요. 네, 아까 국가인공지능위원회였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어쨌든 AI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뭐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AI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각자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말씀 남기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AI 화이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유치하지만. 저는 저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얼마 뒤에 또 AI 학생들을 가르치러 가는데 이 방송 나오고 나서 이 방송들을 한번 꼭 들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눴으면 더 좋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각자가 바라보는 AI가 있기 때문에 사실 AI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뭐 본인의 생각들 뭐 생활 태도, 방식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되어야지만이 이 지금 거대하게 오는 AI를 뭐 이렇게 어쨌든 뭐 수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 그렇다고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역순환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넘길지 그런 걸 좀 더 깊이 있게 좀 얘기하는 자리는 꼭 있었으면 합니다. 진짜 들으면서 사실 교육 현장에서 AI는 AI 활용에 치중돼 있거든요. 활용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걸 뽑아내는지에 초점 맞춰져 있고, 교육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교육이 아니라 단기적인 교육으로 주로 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적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지속되고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다른 관점인데 노벨 아시죠? 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게 개발을 했던 이유가 처음에는 강력한 폭발성 물질인 니트로글리세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돌을 폭파하거나 지형을 개조하는 용도로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좋은 목적으로 쓰려 했던 발명품이 지금은 살상을 일삼은 무기가 되고 말았잖아요. 뭐 전쟁에서 뭐 폭발이 안 일어난 적이 있나요? 아니죠. 네. AI도 예전에 그 다이너마이트와 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과학들이 발달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중단할 수 없듯이 지금의 AI 기술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과거에 뭐 노벨의 발명품의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지요? 네. 환경의 측면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뭐 AI를 좀 하거나 뭐 좀 설계를 좀 하는 방향으로 좀 통제를 하고 사회적인 측면은 AI 윤리에 그런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조금 다양하게 조금 인간 감독을 받도록 조금 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AI를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검증과 감시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AI를 편리함의 도구로만 볼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미래를 안내하는 동반자로 볼 건가요? 네, 그럼 오늘
내 테마 ESG는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음악 듣고 오늘의 테마 ESG는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헤드의 패러노이드 안드로이드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